네, 안녕하세요. 마비노기 루트 서버에서 코더로 활동 중인 제스타로스입니다. 오늘 낮에 마비노기 공식 유튜브에 영상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마비노기 음유시인의 노래, 전설의 시작 그리고 탄생. 그리고 영상에는 초대 디렉터 나크, 김동건, 데브캣 대표이사를 포함 마비노기 개발과 운영에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이 나와 마비노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사실 지금 마비노기 여론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도 개발하기가 어렵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 영상 찍을 시간에 개발이나 진행하라는 그런 나쁜 말을 드리고 싶은데, 저의 약간 심금을 울려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마비노기가 인생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마비노기는 음유시인의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두고도 여러 음유시인이 부르는 그 노래의 내용은 조금씩 다르다는 말에 감명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마비노기에 대한 비난, 비평, 평가보단 저 제스타로스라는 음유시인의 노래를, 제스타로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마비노기는 2004년에 서비스를 시작한 게임입니다. 네, 2004년 6월이었죠. 일단 저의 나이를 말씀드리면 95년생입니다. 그때 2004년 당시에 9살, 아마 9살? 10살? 아마 10살이었을 거예요. 네, 10살의 나이였고, 당시에도 마비노기는 12세 게임이었습니다. 제가 마비노기를 서비스 초기부터 시작했지만 오픈 베타나 클로즈 베타를 한 건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 정보도 잘 모르던 시기였고, 제 나이 때는 작년에 나온 2003년에 나온 메이플 스토리를 하기에 바빴거든요. 메이플 스토리가 일단 아기자기하긴 한데 저에게 있어서 그렇게 재밌는 게임은 아니었어요. 스토리를 진행하기 위해서 새로운 지역에 가기 위해선 무조건 이제 사냥을 해야 되고 레벨업을 해야 되고, 그때 당시에 맵이 좀 크긴 했는데 맵을 탐험하긴 해도 모험을 한다라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메이플 스토리는 딱히 이제 레벨 한 50 정도 찍다가 못했는데, 그때 저에게 딱 들어온 게임이 마비노기였습니다. 근데 나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10살이었고 마비노기는 12세 이용가였습니다. 자,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당시에 많은 분들의 집에 서랍 속에는 건강보험증이라고 해서 한 가족의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혀진 건강보험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ARS 인증은 전화로 했죠. 핸드폰보다는. 네, 부모님의 아이디로 넥슨 아이디를 생성해서 마비노기에 접속을 했습니다. 처음에 만들었던 서버는 이제 골렘 서버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머니 아이디로 게임을 시작했죠. 그때 당시에 마비노기는 진짜 할 거 없었어요. 사냥도 그때 당시에 나오던 게임들에게는 그저 그랬고, 맵이라고 해봤자 지금이야 뭐 이리아 대륙이라는 좀 큰 대륙이 있는데, 가봤자 이제 반으로도 아마 실브레이커라고 해가지고 다음 마을에 가기 위해선 그 실브레이커를 부숴서 가야 되는데, 정보를 못 구할 줄 모르고 그냥 티르코네리에서 그냥 하다가 누군가 깨줄기를 기다렸죠. 뭐 깨졌다고 하니까 바로 이제 두갈드 아일러 달려가고. 마비노기가 지금이야 플레이온 엔진이라서 좀 그래픽이 안 좋은 것 같다 얘기를 듣지, 그때 당시에는 거의 혁명이었어요. 와, 어떻게 게임에서 이런 세상이 구현이 되냐, 어떻게 이런 게임이 있을 수 있냐, 메이플 망하겠다, 다들 마비노기를 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요. 마비노기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CRT 모니터로 게임을 했거든요. 그 브라운관 모니터인데 그 되게 뒤쪽으로 크게 돼 있는 모니터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으로선 상상할 수도 없는 크기의 모니터였죠. 그게 이제 20년 전 얘기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마비노기를 플레이했었는지는 자세하게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확실한 점은 저는 본 서버이 아니라 테스트업 유저였어요. 테스트 서버. 그때 당시에 테스트 서버는 이제 2달마다 초기화가 됐습니다. 네, 지금처럼 본 서버 캐릭터를 복사하는 게 아니라 초기화가 돼가지고 2달마다 캐릭터를 다시 생성해서 키우고 다른 사람들을 만났어야 했어요. 왜 테스트업에서 했느냐? 테스트업에서 시작하면 200숲을 줬습니다. 네, 그 200숲 때문에 이거 게임 편하다 생각을 하고 테스트업에서 했어요. 지금이야 200숲이 뭐 돈도 아니지만 그때 당시 200숲이 정말 컸거든요. 막 문상으로 2만원, 3만원 줘야지 100숲, 200숲 사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래서 서버 열리면 그 200숲으로 바로 이벤마까지 달려가서, 그때 당시엔 지금처럼 스마트 컨텐츠도 없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문게이트가 열릴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직접 달려갔어야 했습니다. 티르코네일에서 이벤마까지 쭉 달려갔죠. 그래서 이제 12시마다 옷 색깔 바뀌니까 이쁜 옷, 그때 당시에 그냥 리와, 리블, 퀸크 그게 최고였어요. 그 색깔 뜰 때까지 기다리고, 물론 염색 앰플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 테스트업에서 염색 앰플이 200숲이었어요. 네, 처음에 주는 돈과 거의 일맥상통한 그런 금액이었죠. 지금은 월정액권으로 파는데 그때는 시간권으로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캐릭터 2개를 만들어, 하나는 시간권으로 해서, 그때는 이제 염색 앰플이 일요일이 아니라 화요일에 줬습니다.
화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아무튼 그때 염색 앰플을 줬어요. 지금이야 일요일인데 그때 당시엔 그랬습니다. 아이디 하나 더 만들어서 2시간짜리 정액권 문상 질러가지고 넣어두고 화요일에만 접속을 해가지고 시간 20초만 쓰고 염색 앰플을 얻는 그런 식으로 테스트서버에서 플레이를 했었습니다. 테스트 서버를 하던 이유 중 또 하나가 그때 당시에 마비노기는 2시간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 제한이 없는 테스트서버에서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 2시간은 정말 획기적이었던 게 많은 게임들 뭐 바함의 나라, 아스가르드 이런 게임들도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는 월 정액을 질렀어야 했어요. 그때 당시 돈으로도 막 한 달에 뭐 5,000원, 3,000원씩 줘야 됐었으니까 정말 비싼 금액이죠. 지금도 쿠팡 플레이 같은 거 8,900원 주는데 그것도 비싸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5,000원은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그걸 사용할 돈이 없으니까 본섭에서 스트레스 받게 2시간씩 플레이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거 테스트업에서 그냥 하는 게 낫겠다. 테스트업에서 계속 했던 거였어요. 문제가 있었다면 테스트 서버가 채널이 2개였습니다. 그래서 꽉 참이 떠 있으면 접속을 못 하다가 나중에 이제 하우징이 추가됐죠. 하우징이 추가되면서 테스트업에도 3채널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하우징에 가서 문수돈을 막 해. 그걸 이제 인벤에 쌓아두고 자기가 끌 때 그냥 끄지 않고 문순을 써서 하우징으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게임을 껐어요. 그러면 일단 게임 접속이 됐거든. 1채널, 2채널에 꽉 참이 떠도 하우징은 3채널이니까 거기로 딱 들어가서 꽉 차면서 원활히 뜰 때까지 계속 맵 이동을 시도하는 거야. 계속. 그렇게 접속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는 게임이 나왔어요. 와, 그 게임은 진짜 저 아마 중학교 때 나왔을 텐데 그래픽이 말이 안 됐어요. 그때 당시에. 와, 그때 NC의 위상은 저희가 딱 그 린저시드를 보면서 자란 나이대 95년생이라는 그 나이대가 PC방 가면 이제 린저시들 PC방에 앉아 있었다고. 이제 물이라도 한 잔 떠다주면 고맙다 하면서 막 1,000원, 500원 줬을 때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빌붙으면서 컸다고. 그런 아저씨들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 NC소프트라는 게임의 위상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뭐 집행검이라고 하면 와 저거 집을 살 수 있어도 집행검이래 이랬으니까 그런 엄청난 게임사에서 만든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는 게임이 너무 재밌었어요. 물론 이제 스토리를 진행하긴 해야 되지만 그 탐험하는 맛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뛰어다니고 날아다니고 벽 기어다니고 벽 올라타고 그 엄청 넓은 맵에 엄청난 그래픽. 그때다 약간 캬루를 했죠. 그때 마비노기 잠시 접고 블레이드 앤 소울을 열심히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학생이란 나이에 정말 게임을 열심히 하니까 그 게임은 이제 열심히 하니까 돈이 벌려요. 지금 하는 말로 쌀먹을 할 수 있었던 게임이었어요. 그걸로 월정액 사고 아이템 계속 맞추고 포화라니는 해무진 미국 나올 때까지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2.0 패치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아이템을 던전 돌아서 원하는 옵션을 먹기만 하면 됐었는데 그때부터 10단계까지 강화를 해야지 아이템 성능이 나오는 그런 밸런스 패치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그 이전에는 제가 게임을 해가지고 돈을 벌잖아요. 그런 번 돈으로 원정액도 내고 사고 싶은 거 사고 뭐 캐시템 같은 거 약간 그때 캐시템 뭐 이쁜 옷들 있잖아. 아바타 같은 거 옷 같은 거 나오면 그런 거 살 그 정도의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졌다고 게임을 하는 것만으로. 근데 그 2.0 패치를 하자마자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와, 혹한의 갈림길이었나 갈마왕 총마왕이라는 보스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수라왕이었나 아무튼 그 보스를 잡기 위해서 갈마 허리띠라는 허리띠를 10단계까지 올려가지고 그 체력이 까이는 거를 막아야지만 이길 수 있었어. 근데 그 갈마 허리띠를 10단계 맞추는 게 돈을 쓰지 않으면 불가능할 정도의 그런 레벨이 돼 있던 거예요. 다른 성인이었던 형 아저씨들은 바로 따라갔는데 저는 뭐 돈이 있냐고. 그래서 결국에는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겨우겨우 따라간다 싶었더니 또 다른 던전 나오고 이제 소용돌이의 사원, 총마왕 그런 보스들 나오면서 이 게임은 이제 유통기한이 끝났다, 못하겠다 하면서 다시 마비노기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제가 딱 테스업이 아니라 본섭을 시작했던 게 그때였어요. 물론 이제 2시간 제한은 있었지만 중학생, 고등학생 됐으니까 그 정도 됐으니까 이제 캐시템 그래도 월정액 정도는 내가 낼 수 있으니까 내가 용돈으로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었으니까 그때 마비노기를 제대로 하기 시작했죠. 뭐 제대로 한다고 해봤자 그렇게 제대로는 안 했어요. 뭐 사냥을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게임에 접속해서 그때는 전 보통 티르코네일에서 놀았습니다. 친구들 있으면 인사하고 캠프파이어 켜놓고 연주하고. 저는 딱 그 자파점 티르코네일 자파점 앞에 보통 캠프파이어를 피고 많은 사람들과 둘러앉아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전부터 마비노기 악보를 제작하기 시작했죠. 마비노기 05 제 옛날 닉네임 검색해보니까 2005년도에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거의 20년 전부터 저는 코딩을 했던 거죠.
그때 이제 곡 만들면서 사람들 모여가지고 아, 곡 좋네요. 제스님 곡 좋아요. 또 다른 곡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맨날 모여서 사냥을 안 했어요. 저 G1이랑 G2, G3도 그때 당시에 안 하고 다시 최근에 복귀하면서 했었거든요. 그것도 5년 전이긴 한데 마비노기의 게임이 그렇게 플레이를 했습니다. 뭐 사냥도 안 하고 뭐 아르바이트나 간간히 해주면서 축복의 포션 벌고 연주하고 캠프파이어 피고 그냥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바로 컴퓨터 켜가지고 마비노기 했어요. 그렇게 플레이했습니다. 참 재밌는 일 많았어요. 거의 처음에 펫 풀었을 때 그 해골 미니 북극 해골인가? 그거 풀었을 때 있는데 막 다 같이 갑자기 티르코네에서 모여있다가 야 심심한데 우리 펫 뿌렸는데 야 펫으로 던전이나 돌자. 왜? 펫으로 돌면 죽어도 축복의 포션이 사라지지 않거든. 템도 드랍 안 하고. 아 그때는 죽으면 아이템 드랍했어요. 그 드랍한 상태로 말을 부활하면 관청이나 덩컨한테 가서 아이템을 찾아왔어야 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 캐릭터로 던전을 돌면 이게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 내구도도 달고. 그러니까 야 우리 펫으로 돌자. 펫 뿌렸으니까 다 펫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펫 트리콘에서 딱 모여서 덤바튼으로 돌격을 했습니다. 이거 아마 그 뒤져보면 스크린샷 나올 거예요. 한번 이거 스크린샷 화면에 띄워놓을게요. 그 덤바튼에 가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때 당시에 라비던전만 해도 진짜 와 이거 라비던전 게임이면 대박이다 하던 시절이라서 덩광에 죽은 척하면서 사람들 모았죠. 펫으로 던전 갈 뿐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와 그 당시에 그 옛날에 서큐버스 옷을 입은 사람이 있었어. 서큐버스 옷을 입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바로 라비 던전에 1골드 넣고 던전을 한 바퀴 돌았던 그런 추억이 있었습니다. 진짜 낭만 하나 보고 게임을 했어요. 진짜 낭만은 끝내줬어. 뭐 이벤트 같은 것도 재밌는 거 계속해서 참가했었고 우스갯소리로 게임 속에 사람이 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로 그때 당시 저에게 있어선 게임 속에 친구들이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좀 학교에서도 좀 안 좋은 제가 성격이 지금도 그런데 정말로 고지식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장난쳐도 잘 못 받아들이고 정색하면서 좀 많이 따돌림을 당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딱히 뭐 친구를 안 사귀고 게임 속에서 게임 친구들을 만났죠. 사실 마비노기로 인생을 배웠어요. 저 마비노기만 21년 했으니까 저 9살부터 제가 지금 나이가 30인데 진짜 지금 나이가 30인데 9살 때부터 마비노기를 했으니까 사실상 마비노기에서 코딩을 시작하면서 음악의 매력을 알았습니다. 제가 직접 연주할 수는 없지만 그 코딩을 하면 연주가 되니까 게임 속에서 연주가 되니까 그렇게 음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느 날 스펀지를 보다가 죽음의 왈츠라는 피아노 곡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죽음의 왈츠가 아니라 연주된 곡은 플랑도르 S였고 노래 너무 좋다. 다운받아서 mp3에 넣어서 듣고 다녀야겠다 했는데 와 플랑도르를 치니까 정말 귀여운 캐릭터가 이미지가 뜨네요. 예, 플랑도르 스칼렛이라는 동방 프로젝트 홍마양에 나오는 엑스트라 보스 캐릭터였는데 그 캐릭터로 저는 이제 입덕을 했습니다. 예, 오타쿠가 됐죠. 그렇게 마비노기 때 어떻게 보면 마비노기 때문에 오타쿠가 된 건데 아무튼 그렇게 음악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고 제가 실제로 음악 전공을 했습니다. 예, 아실 분들은 다 아시지만 저는 이제 트럼펫 금관악기 관현악을 실제로 전공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벌써 8년 전 일이네요. 졸업을 해서. 그리고 최초의 사기도 마비노기에서 당했습니다. 그때 거의 이제 약간 12살? 초등학교 졸업 안 했을 때 그때 이제 안 거야. 현금으로 와 게임 돈을 살 수 있구나. 그래서 그때 약간 가지고 싶었던 템들이 많았어요. 그때 당시 로망템은 셀리나 섹시 배우로 남캐 해가지고 입고 다니고 그랬거든. 그 옷을 입고 싶어가지고 너무 사고 싶어가지고 문방구 가서 문화상품권 주세요 하고 사왔어. 그리고 이 10,000원짜리를 200숲에 팔 수 있었어요. 200숲에 팔게요 해서 어떤 분이 거래를 걸어왔는데 딱 이제 문상 긁어가지고 핀 번호를 불러드렸죠. 내가 확인해볼게요 하고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의 연락이 없었습니다. 메신저가 끊겼습니다. 예, 문상 사기를 당했던 거죠. 그게 제 인생 최초의 사기였습니다. 닉네임도 기억해요. 새벽의 눈꽃이라고. 진짜 만약에 그 마비노기 하시는 분들 나중에 게임 하다가 저 옛날에 닉네임 새벽의 눈꽃이었어요 이런 분 있으면 저 진짜 때릴 겁니다. 진짜 진심으로 닉네임 절대 말하지 마세요. 새벽의 눈꽃 기억합니다 아직도. 그래서 사기도 마비노기를 배우고 친구도 마비노기를 사귀고 밀레시안이 영생을 하잖아요. 이 설정은 진짜 잘 짠 게 게임 속에 들어가 있는 주인공
즉 플레이어를 완벽하게 설명해주는 존재가 밀레시안이에요. 이거 설정 진짜 이 부켈트 기반의 마비노기라는 이야기 속에 플레이어라는 이제 전지전능한 존재를 정말 잘 녹여들였다. 이 게임 속에서는 난 정말 영원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저에게 마비노기는 이제 나 이거 평생 이 게임을 하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게임을 하다가 2018년에 그런 영원했던 밀레시안의 시간도 끝이 났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제가 나이가 안 돼가지고 가족의 주민번호로 게임을 했다고. 저는 어머니의 주민번호로 게임을 했었고, 2018년에 제가 이제 딱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제대했을 때, 그럴 때였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방황했어요. 그때까지 이제 어머니가 저를 키워주시고 사실상 아버지가 좀 많이, 지금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버지랑 거의 연 끊었습니다. 거의 이제 명절 때도 안 보고 한 1년에 한 2번? 한 번 정도만 만나는데,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의지를 많이 했었죠. 그리고 이제 대학 졸업하고 군대도 갔다 와서 이제 내가 부양해드려야겠다. 내가 좀 많이 도와드려야겠다. 딱 그 타이밍이었어요. 군대 제대하고 한 달 지나가지고 일자리 구하고 있는데 그때 돌아가셨어요. 거의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방 안에 틀어박혀가지고 가족도 못 믿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방구석에 처박혀 있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정신 차려보니까 시간이 한 1년 정도 지났더라고요. 간만에 딱 했던 거는 내가 마비노기 친구들한테 아무 말도 못하고 갑자기 게임 꺼가지고 걱정을 했겠다. 다시 접속을 해야겠다. 그 마비노기에 접속을 했는데 로그인이 안 돼요. 내가 비밀번호 틀렸나? 찾아보렸는데 그때 딱 비밀번호 찾으려고 핸드폰 번호를 기억하는데 그때 딱 생각이 든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셨구나. 참. 좀 방황하고 도피하던 시절이었는데 현실을 깨닫게 해줬어요. 그 마비노기 접속 시도가 안 계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해줬어요. 그때부터 다시 인생을 살기 시작했죠. 열심히 살아야겠다. 의지할 게 나밖에 없구나 하고. 원래 음대였는데 그때 이제 시각디자인과로 전과를 해서 대학을 다시 가고, 그러면서 이제 마비노기를 접을 줄 알았어요. 저는 마비노기를 다시는 안 할 줄 알았어. 하지만 다시 돌아왔죠. 뭐로? 제스타로스로. 이 제스타로스가 어떤 캐릭터냐 하면 부캐였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테스트 서버에서 염색 앰플 전용으로 받기 위해서 그 정액제를 넣어둔 아이디. 제가 12살 되자마자 이제 마비노기를 내 아이디로 할 수 있어 하면서 만들었던 캐릭터가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제스타로스라는 캐릭터였습니다. 사실 넥슨에는 그 망자의 넥슨아이디의 명의를 바꿔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럴 정신이 없었던 것도 있고, 마비노기를 이제 추억으로 담아두려고 진행하지 않았었는데 결국엔 또 이렇게 마비노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마비노기가 약간 좋으면서 슬픈 게, 그렇게 넥슨 아이디가 삭제가 돼도 캐릭터 정보가 삭제되지 않습니다. 지금에서야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전에 했던 캐릭터의 이름은 드윈터였습니다. 아직도 드윈터를 친추해서 농장에 가면 그때 당시에 그 낭만 농장이 남아있어요. 그렇게 제스타로스로 5년 전에 마비노기 에린 세계에 복귀했습니다. 사실 제가 본격적으로 게임에 대해서 배운 건 이때예요. 그때 이제 G1 스토리, G2 스토리, G3 쭉쭉쭉쭉 스토리 다 보고, 드라마 같은 거 다 깨고, 이리아 대륙 다 깨고, 그저 머물러 있었던 일반 티르코네일 주민 5 정도로 있었던 시절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그런 존재가 됐구나를 체감했었어요. 그러다가 2021년 마비노기에서 가장 큰 격변이었죠. 트럭 시위, 그리고 마비노기 간담회. 이것도 벌써 4년 전이다. 이때는 이제 저도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고, 좀 나이도 찼고, 이제 나도 그저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나이가 그럴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그걸 생각해서 좀 적극적으로 트럭 시위 같은 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같이 간 분이 램잼님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런데 그때 사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트럭 시위랑 그 시위 같은 거 하는 곳 사진 찍는 거 도와드리겠다 하고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게임 기자분 만나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방송사에서 취재한 것도 있었는데 그 인터뷰도 그 인터뷰도 영상이 있고 기사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게 제 얼굴이에요. 물론 이때는 코로나 사태 한창일 때라서 마스크를 쓰고 했겠는데 이게 접니다, 여러분. 못생겼죠? 예. 그리고 아직도 영상이 남아있네요. 이게 인터뷰가 한 10분 정도 길게 했는데 이거 딱 한마디 나갔어요. 게임 유저들이 이제 아이템 강화를 할 때 원하는 옵션을 얻기 위해선 캐시 아이템, 그때 세공 사태였잖아요. 세공 아이템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한마디 나갔어요. 길게 했는데. 제가 직접 만난 넥슨 유저들 이야기 들어보시죠. 확률 표시는 당연히 게임사에서는 밝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패치가 되고 이제 자신이 원하는 좋은 옵을 뽑기 위해서는 이제 넥슨에서 판매를 하는 캐시를 이용한 아이템밖에 없습니다. 게임을 한번 내가 좋아하던 마비노기, 옛날에 했던 마비노기 다시 돌아가고 싶다, 다시 살려보자 하고 열심히 그때 참가를 했었고, 물론 그런 거 한번 겪었다고 모든 게 바뀌면 세상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었겠죠. 예, 게임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주년 판타지 파티 때 얼리얼 엔진 교체 발표. 와, 그때가 마비노기 전성기였어요. 최고였습니다. 끝장났었어. 그때 킨텍스에서도 사람 많고 그 분위기, 약간 진짜 내가 티르코네일 덤바튼 광장에 온 것 같은 분위기, 진짜 그런 거 잘 꾸몄거든요. 약간 20주년에는 야외 진흙바닥에서 해가지고 좀 정말 실망했는데, 19주년 파티는 행사도 좋았고 그 내용물도 좋았고 발표 내용도 좋았고 정말 완벽한 파티였어요. 하지만 이렇게 됐습니다. 그 후로는 이제 여러분들도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계속 곡 올리다가 작년 거의 이제 1년 돼가나요? 마비노기 크리에이터즈 그걸 뽑으면서 본격적으로 마비노기 유튜버로서 마비노기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죠. 100명 겨우 찍고 이제야 300명이 돼서 아직 학고긴 한데, 네, 최대한 많은 분들이 제 목소리를, 제 음악을, 제 제스터로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서 재밌는 영상 많이 만들겠습니다. 마비노기라는 게임은 저에게 있어서는 사실상 인생이에요. 네, 인생 전체가 마비노기랑 엮여 있습니다. 마비노기로 인해서 인생을 배우고 내 적성을 찾고 전공을 하고 세상에서 도피하고 싶을 때 정신 차리게 해주고, 제가 그래서 마비노기를 계속 이렇게 까는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접지 못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미 마비노기란 게임은 제스타로스라는 밀레시안에게 빠질 수 없는 게임이 됐습니다. 그거죠. 이제 내 인생에서 마비노기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 수준까지 왔어요. 게임 속에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이 게임 오래가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민경훈 디렉터님이 이 영상을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는 거 알아요. 열심히 하는 거 아는데 솔직히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마비노기란 게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언젠가 끝에서는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 좀 긴 영상이 됐는데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이제 또 다음번엔 또 열심히 게임 살리기 위해서 비판하는 영상 마비노기를 위한 영상 많이 만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